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한태규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마케팅 뉴스를 알아보실 수 있는 시간, 마케터의 인사이트와 함께 알아보시기 어려우셨던 점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매크로 돌려 네이버 광고 노출 조작. 두 번째, 인스타피드처럼 변신, 위기의 네이버가 내놓을 승부수. 세 번째, 수익성 개선이냐 점유율 확대냐 노선이 갈라지는 이커머스. 네 번째, 여행업계 엔데믹 이후 첫 여름휴가 4월.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시즌성이 있거나 중요한 매체별로 좀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매크로 돌려 네이버 광고 노출 조작한 일당 기소,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임명의 포털 사이트 계정을 사용해 광고 의뢰업체의 상호 상품명이 경쟁사 제품과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하고 광고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온라인 광고 대행업자들이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포털 사이트에 타인 계정으로 블로그 광고글을 올리고 해당 광고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되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224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이 네이버 특정 검색어에 순차적으로 여러 번 검색하는 경우 연관 검색어가 화면에 뜨는 점을 활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사실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광고주님 분들께서 유혹이 상당히 많이 오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이런 부분들이 경쟁사나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피해로 봐줬기 때문에 검찰 기소까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내부에서 본인들 자사 검색량을 늘리기 위해 자주 검색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소소한 부분은 사실 이렇게까지 갈 일은 없지만 같이 광고를 진행하시는 대행사나 혹은 업체 내부에서 이런 거를 혹시 고려하고 계신다면 상당히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최대한 이제 매체사나 아니면은 사법당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볼 가능성이 당분간 높습니다. 혹시 이런 형태로 운영 중이셨던 광고주분들이 계셨다면 중단을 하시고 정상적인 형태로 광고를 진행하시고 신규 업체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지양해 주시고 정상적인 형태로 광고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인스타피드처럼 변신, 위기의 네이버가 내놓을 승부수. 한경 기사입니다. 네이버는 올 하반기 검색 화면과 애플리케이션 앱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네이버의 첫 검색 화면에 인스타그램 피드와 유사한 추천 피드 컨텐츠 노출을 준비 중이고요. 젊은이들이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을 검색할 때 세로로 화면을 내리면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편될 추천 피드에는 사용자가 가입한 카페나 이웃을 맺은 블로그의 종류, 취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컨텐츠들이 나타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18일엔 검색탭 디자인을 바꾸는 테스트들을 일부 사용자 대상으로 이미 시작을 했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어를 입력하게 되면 창 하단에 뜨는 뷰, 이미지, 지식인 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 아이콘과 함께 배치되어 사용자가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수정이 한번 됐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많은 모바일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세로형 피드로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어 네이버의 추천 피드도 이와 유사한 피드 형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밝혔고요. 개인화 추천 방식에 따라 사용자별로 컨텐츠가 추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트렌드픽 도입 여부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 말은 고려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용 시기는 미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약에 실제로 인스타피드처럼 네이버 자체의 검색 화면이나 메인 화면이 개편이 될 경우에는 광고 지면이나 로직 자체가 여러 가지 바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케터님들과 광고주님 분들께서는 이런 뉴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 사실 자사에 대한 공지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리마인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토대로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해놓는 행동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로직이 바뀔 것 같긴 한데 이 로직이 어떻게 바뀌느냐의 차이는 네이버 내부자가 아닌 이상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속단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한데 이 건은 추후에 시간이 되면 컨텐츠화해서 따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수익성 개선이냐 점유율 확대냐 노선 갈라지는 이커머스.
아시아투데이 뉴스입니다. 이커머스 업계가 점유율 확장을 염두에 둔 곳과 수익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과제를 둔 곳 두 곳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엔데믹 직전까지 모든 이커머스사들이 점유율 확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기류가 대세를 얻었고, 특히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한 쿠팡이나 올 연말까지 영업실적을 보완하겠다고 언급한 11번가 등은 지속적으로 재무제표 플러스 만들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점유율 확보가 중요한 곳도 있습니다. 인수합병으로 지원군을 얻은 티몬이나 위메프 등이 새로운 전략을 보여줄 시기라고 점쳐지고 있으며, 신세계그룹의 경우 통합 멤버십을 출시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계 분위기도 6월부터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신세계그룹이 6개 계열사 통합 멤버십 서비스를 선보이는 게 업계에서는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싱가포르 온라인몰 업체인 Q10이 인수한 티몬과 위메프도 새로운 대항마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1번가처럼 상장이 필수인 회사들은 수익성 개선이 필수일 것이고, 쿠팡처럼 이미 상장은 했으나 최근 영업이익에도 누적 결손금이 상당한 곳들은 앞으로 실적 개선 이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커머스가 이제 엔데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좀 개편 절차에 많이 밟아가고 있고요. 솔직히 이제 초반의 붐은 좀 많이 사그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쿠팡이라는 가장 큰 업체가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고, 신선식품이라든지 새벽 배송 등 서비스도 많이 보편화되면서 선발주자였지만 자리를 내어준 쿠팡이나 위메프 같은 커머스들은 새로운 자본을 받아서 신규적으로 투자 유치나 서비스 개선을 진행해야 될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커머스 시장이 당분간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쿠팡은 거의 모든 광고주분들이 쿠팡의 로켓 배송이나 입점을 하셔서 이제 광고 진행하시고 제품 판매도 진행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피셔서 향후 있을 공격적인 마케팅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 아니면 이제 신규 업체들에서 진행 중인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서비스 등을 체크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자사의 어느 부분에 도움이 될지를 함께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뉴스입니다. 여행업계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 4활.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여행업계는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며 점차 매출을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인터파크는 지난 1분기 거래액과 4월 항공권 판매액 등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하나투어도 2019년 3분기 이후 3년 6개월 만에 지난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상태고요. 모두투어도 지난 1분기 흑자를 낸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여행업계 마케팅 가축전이 엔데믹이 도래하고 처음으로 맞는 여름휴가 시즌에 대비해서 일찍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여행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선호하고 싫어하는지 분석을 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엔데믹에 들어서며 그동안 고민했던 내용을 담아 고객들에게 세단장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회사들이 브랜드 로고 변경이나 캠페인 등 활발한 마케팅에 나서는 것 같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브랜드 로고나 브랜드 컬러 같은 부분을 개편하면서 좀 더 리뉴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흑자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서 솔직히 이제 이번 여름휴가에 누가 봐도 여름휴가 방문객들이 많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사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소비자들이 늘어난 여행 수요에 따른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는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녹여내기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따라서 직접 이렇게 여행사라든지 여행상품 혹은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는 광고주 분들께서는 운영하시고 있는 지역의 행사 혹은 이제 축제, 프로모션 등을 함께 체크하셔서 거기에 좀 발받쳐 나가는 캠페인을 운영하시면은 상당히 마케팅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좀 간접적인 캠핑용품 혹은 이제 여행용품 혹은 이제 휴양지에서 입을 의류 같은 곳들도 어느 정도 이런 시즌에 맞춰서 프로모션이라든지 할인 행사 혹은 이제 뭐 신규 리뉴얼 런칭 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시면은 좀 도움을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이런 뉴스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주 마케팅 뉴스 알아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으셨을 텐데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이 내용들 토대로 앞으로 진행하시고 계시는 광고나 마케팅 플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반응이 좋다면 해당 컨텐츠들을 주제로 좀 더 심도 있는 영상 촬영이나 차주에 좀 더 좋은 컨텐츠들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